예쁜 얼굴 그리는 법. 일단은 예쁜 얼굴을 알려드리려면 기본은 45도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옆모습으로 알려드리면 좀 편하시겠죠? 45도 옆모습. 여기는 정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계속 이제 원구에 이렇게 삽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전체 틀을 잡죠. 저도 말씀드린 대로만 그림을 그리는, 제가 그리는 방식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옆모습은 이렇게 원구의 반 정도에서 이제 귀가 나오게끔 얼굴이 거의 뭐 정 가운데죠.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 여기는 이제 정면이니까 대칭이 되게 이제 가운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삽을 집어넣고요. 처음에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뭐 다르면 바꿔주면 되죠. 지금은 전체 왁구 잡는, 전체 틀 잡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눈썹 위치라고 했죠. 귀와 눈썹이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보면은 좀 달라지죠. 생긴 모양이 45도랑 정면은 좀 비슷해도 옆부분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눈은 일단은 콧대 있는데 지나가는 게 저번에 시간에 예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쪽 눈도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 이쪽 눈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단축되는지 꺾여서 그거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사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고치게 되거나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내가 틀릴 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잡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예쁘다라는 기준이 이제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여러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는 예쁘다라는 기준이 이제 다 다를 텐데, 일단은 비례적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1대1대1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거 외적으로 그냥 자체가 그냥 예쁘다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뭐 피부 전체적으로, 전체 얼굴 면적당 피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깨끗한 게 예쁘죠. 피부 미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이게 깨끗한 게 이뻐 하냐면은 당연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피부가 깨끗하다는 거는 사실 이쪽에 뭐 이물질이나 이런 게 묻었을 때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드름이나 그런 것들이 염증 반응이겠죠. 뭐 두드레기나 요즘 뭐 유행하는 아토피,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민감하고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벌겋게 이제 부어오르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갖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게 이제 좋은 거죠. 뭐 묻어도, 아무리 더러운 게 묻어도 정말 그대로 그냥 애기 피부 같이 맑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부 미인들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나 형태는 다 맞아야지 돼요. 그 형태도 틀린 상황에서 뭐 피부 아무리 깨끗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전체 형태를 맞춰서 그리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적절한 크기, 적절한 크기. 너무 커도 안 좋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옆모습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콧대테고, 눈이 저번 시간에도 이마보다 눈이 더 튀어나와서 이렇게 골룸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제 별로 안 좋다라고 했죠. 왜? 제 기능을 못해서 이 이마뼈와 이 광대라고 하는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눈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히 이마뼈보다는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돌출 여부는 사실상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 튀어나오는 것도 되게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너무 안 튀어나오면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무슨 옹이구멍 같이 그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눈이 너무 튀어나와도 뭐 시추 같은 그런 강아지 같이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 눈에 튀어나온 정도가 적절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안 튀어나오면은 작더라고요, 눈이. 큰 사람도 튀어나오면 이제 피부를 누르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일단은 적절한 크기, 그 다음에 이 검은 자위와 흰 자위에 대한 부분인데, 검은 자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동자는 정확하게 구형 형태여야 돼요. 구. 눈이 만일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삐뚤빼뚤 하다거나 흐리멍텅하다거나 그러면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일단은 눈이라는 구조가 검은 자위와 흰 자위 이렇게 나뉘잖아요. 검은 자위는 검은 자위의 역할을 하죠. 여기는 일단은 근육층이고, 근육층의 이제 색깔, 여기에 이제 빛에 강한 멜라닌 색소라는, 우리 머리 검게 하는 멜라닌 색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민족이 있고, 이게 없어서 이제 원래 눈색이 약간 뭐 초록색으로 보인다거나 아예 없으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토끼눈 빨간색, 그렇게 해서 눈동자 색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이게 원구라는 거는 변하지 않죠. 색깔은 멜라닌 색소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동자는 일단은 정확하게 동그란 형태가 이제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흰자위는 흰색이죠. 흰색인 이유는 빛이 여기만 들어오라고 여기를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빛이 이쪽으로, 만약에 여기 검은 게 묻어 있으면 빛이, 검은색이 빛을 다 이제 빨아들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빛이 아무래도 이렇게 분산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는 하얗게, 야구 선수들 밑에 이렇게 해서 이거 검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 또한 이제 빛이 많이 비칠 때 여기서도 빛을 좀 흡수해줘서 이 눈이 보는 것에 이제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 눈은 이제 그 역할대로 여기에만 빛이 가고 이쪽에서는 빛을 반사하게끔 되기 때문에 흰자위가 하얀색이 좋은 거죠. 근데 가끔가다 노랗거나 빨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글씨 안 쓰는 게 낫겠다. 노랗거나 빨간 사람들은, 노란 거는 뭐 결국에는 여기에는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들이 충혈된 거예요. 뚱뚱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끼리 흰색이랑 합쳐져서 누리끼리하게 보이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눈은 하얗게, 이게 아이들일수록 엄청 하얘요. 거의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흰 자위와 검은 자위를 이제 또렷하게 나눠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예쁜 사람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눈썹 같은 경우도 이제 적절한 굵기와 적절한 탄력이죠. 그래서 이 속눈썹이 너무 탄력이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한번 꼬여도 저쪽 아랍 쪽 사람들, 그런 사람처럼 되게 좀 진하게 생겨 보이고요. 그리고 너무 이게 힘이 없이 푸슬푸슬 내려와도 이제 눈을 찔러요. 눈을 찔러가지고 만성 각막염 이런 것들이 걸려서 결국에는 쌍꺼풀 수술을 해서 얘를 이제 살짝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수술이. 그러다 보니까 속눈썹이 그냥 막연히 너무 없어도 문제죠. 주 역할은 이제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 한번 이 위에 눈썹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의 눈썹에서도 이렇게 해서 물이 뚝 하고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속눈썹이라서, 이제 너무 없거나 숱이 없거나 탄력이 없거나 해도 별로 안 이뻐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쁘다라는 기준은 효율적인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속눈썹, 혹은 뭐 좀 부실한 속눈썹, 이런 것들이 결국엔 별로 안 이쁘네 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마스카라를 하면서 자기는 탄력 있고 효율성이 있는 속눈썹을 가졌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어필을 하는 게 결국에는 화장인 거죠. 그리고 일단은 눈에서는 이 정도를 알아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돼요. 쌍꺼풀은 사실상 뭐 여기에 있는 피하 지방의 양 때문에 지는 건데, 쌍꺼풀이 있다고 혹은 없다고 뭐 어떤 게 우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쌍꺼풀이 있으면 더 눈꺼풀이 많이 접힌다는, 눈꺼풀 주름이 쌍꺼풀이니까 결국엔 눈이 더 크게 떠지죠. 너무 크게 떠지면 또 이상해 보이죠. 아까 같이 보호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 눈알이 빠질 것 같다거나, 막 누가 치면은 눈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쌍꺼풀 없는 사람도 예쁜 사람 많고요, 쌍꺼풀이 있고 눈 커서 예쁜 사람도 많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취향이죠. 사실 눈 작은 사람들이 눈이 큰 어떤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눈이 큰 사람은 눈이 좀 작고 쌍꺼풀이 없거나 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문화적 부분이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옳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는 쌍꺼풀이라기보다는 쌍꺼풀이 있어도 없어도 되고요. 일단은 눈이 정확하게 동그랗고 흰자위가 하얗고 속눈썹이 이제 적당한 길이의 적당한 컬이죠. 컬을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는 사실상 일단은 여기 옆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는 이제 눈썹 쌍꺼풀 라인에서 이렇게 서서 오르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 또한 성형외과에서 코 올려줄 때 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코는 사실은 이 효율적인 기능이라는 게 다 환경 때문이죠.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게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는 저기 서양인들이 많이 크죠. 심한 경우는 막 여기서 이렇게까지 코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눈이랑 거리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콧대가 높은 거죠. 근데 이 코는 이제 환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 이렇게 나뉘어져요. 추운 지방에 살았던 지금 이제 백인들이죠, 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두개골에서 이렇게 콧구멍이 이렇게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비강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빈 공간에 공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넘어가죠, 목구멍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 비강 그 면적 안에서 모세혈관이, 점막이니까, 코의 안쪽에 있는 점막이니까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가 돼서 이제 공기층을 데펴서 이제 폐로 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들어가면 폐가 얼거나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기를 안에서 넉넉하게 데필 수 있도록 점점 이제 비강이 넓어졌고, 그 비강이 넓어진 어떤 형태가 결국에는 콧대, 여기 있는 코뼈가 점점 앞쪽으로 향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운 지방 쪽은 반대죠. 더운 지방은 일단 활동량이 많고요. 그리고 공기가 빨리빨리 들락날락거리면서 일단 활동량이 많아서 얘네들은 활동량이 별 없죠. 추우니까 어디 나댕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콧구멍이 넓고, 그 다음에 공기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있는 체수분을 날려주면서 이제 조금 체온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콧구멍이 엄청 크게 되어 있다. 흑인이죠. 흑인 쪽. 여긴 백인이고요. 더운 거는 흑인, 여기는 백인. 황인종은 그냥 중간이에요. 중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음식을 구하기 힘들겠죠. 추운 지방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구한 음식 뭐 맛있게 먹으려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익혀 먹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거의 생식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치아나 이런 부분이 구강 구조가 이제 많이 돌출되고, 코는 콧구멍이 크고 하는 식으로 약간 좀 이런 원시적인 형태,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미래적인 형태, 들어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냥을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입은 들어가고 이제 머리통은 커지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저는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백인들은 이 이마 두뇌가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넓고요. 그 다음에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옆에서 이 구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앞쪽으로 돌출되고, 이마도 뭐 많이 각지고.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흑인들 보면은 백인 같은 흑인들이 되게 인기 많죠. 흑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잘생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권에 따라서 이제 미의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문화권에서 사실 백인이 잘생겼다라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보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어떤 브라운관이나 스크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콧대가 높고 눈이 크고 얼굴이 하얗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빛이 떨어졌을 때 대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다 보니까 표정이 잘 보이죠. 뭐 간단한 예로 영국 무대 같은 거에서 화장하는 거 보면은 엄청 세게 코 옆에 여기 엄청 이렇게 명암 넣고 그렇게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멀리서도 혹은 평면에서도 감정이나 어떤 구조가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빼다가 연기를 시키죠. 그게 지금 연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콧대 같은 경우는 뭐 높네 낮네가 우성이네 열성이네 기능을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매스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동경하다 보니까, 그리고 돈 많은 백인들을 동경하다 보니까 콧대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콧대가 높게 그리는 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효율적인 기능이랑은 별개로 문화 차이 때문에 이제 콧대 높낮이는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매끄러운 게 좋아요. 콧대가 매끄럽게 빠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이렇게 튀어나오면 누가 여기 때리면 일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끄럽게 빠진 코가 이제 관상, 저번에도 관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관상학적으로 이제 앞길이 쫙 하고 풀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콧구멍 같은 경우는 너무 크면은 관상에서는 낭비벽이 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콧구멍이 크면은, 그죠, 좀 해퍼 보이거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매부리코, 완전히 이렇게 콧구멍을 가리면은 약간 좀 무언가를 속이고 있거나 이런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고요. 좀 강하게 느껴져요. 여기 뼈다구가 많이 튀어나오면, 코뼈가 많이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그렇게 해서 코는 이제 뭐 미의 기준.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가 진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힘을 꽉 줘서 이렇게 얘가 부풀어 콧구멍에 힘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진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인상을 쓰고 있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힘 뺀 코 정도로 그려주시면은 조금 더 낫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힘 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상 쓰고 콧구멍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이렇게 흥 하고 있는 것 같이, 입도 막 이렇게 흥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은 좀 뭐랄까 힘을 주고 있거나 그런 느낌으로 크게 되면은, 콧구멍을 크게 그리게 되면 힘주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예요. 사실은 예쁘다라는 거는 적절한 그런 기능, 적절한 형태로서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너무 높아도 이제 이게 여기가 자라는 거, 눈두덩이가 자라고 코뼈가 자라고 이 턱들이 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주는 거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 이마뼈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광대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턱이 발달된 여성 같은 경우는 저 여자 남성 호르몬이 많구나 라고 저절로 느껴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거부감을 조금씩 내게 되죠. 근데 남성 호르몬이 너무 없으면 일단은 눈썹에 털 나는 거, 속눈썹이 있는 거, 이것 또한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숱이 없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남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좀 남자 같은, 원래 진짜 막 꽃같이 예쁜 연예인들 보니까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굉장히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을 많이 갖더라고요. 뭐 성격은 어디까지는 또 문화적인 부분이니까 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호르몬의 영향, 성장을 하는 호르몬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는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인데, 이건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앵두 같은 입술, 이게 이제 미의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외국 배우가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얼굴상이라고 하는데, 윗입술이 굉장히 두껍고 입술 자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까디 짚혀져서
저절로 입이 이렇게 다물지 않고 살짝 이제 벌어지는 그런 느낌을 띠는 입이 요즘에는 또 많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이제 예쁘다고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일단은 요 입술 같은 경우는 그 관상에서도 뭐 너무 크면은 좀 남자 같은 느낌을 좀 많이 갖는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먹성 좋을 것 같고 말 잘할 것 같고 노래 잘할 것 같고 뭐 그렇죠. 실제 이 큰 사람들이 노래 잘하죠. 아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관상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통계치라서 아무튼 그렇게 요즘에는 입술이 좀 도톰하고 그렇게 좀 복스러운 입이 좀 이목구비가 큰 미디어의 영향이죠. 결국에는 이목구비가 커야 남은 이 여백이 최소한이 되어야 감정 표현, 여기 있는 감정 표현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목구비가 큰 거 위주로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이 캐스팅이 되죠. 자, 이 턱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넓거나 막 엉덩이 턱,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엉덩이 턱이 돼버리면 남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턱은 어디까지나 또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데 이제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크죠, 턱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예쁜 여자들일 때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턱 길이,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주면 좋겠죠. 근데 일단은 이 문제 때문에 그냥 크고 적절히 크고 도톰에다가 살짝 위로 말려서 이빨이 살짝 보이면, 물론 이제 이빨 구조가 좋았을 때 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돌출이에요. 이렇게 치아가 고르지 못해서 이빨이 이렇게 뭐 돌출되거나 하면은 여보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치아의 바른 이제 배열과 이제 잇몸이 이런데, 심지어 잇몸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빨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잇몸이 긴 사람들 있잖아요. 말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거의 뭐 그 사람들은, 꽤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죠. 그냥 제 얼굴도 지금 안 나온 상태는 뭐 제가 이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얼굴이지만 여기까지는 뭐 미인상으로 그렸지만 이빨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주 그냥 무슨 거의 오크 수준으로 이렇게 변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치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구강이 얼마나 돌출되거나 또 들어갔나, 너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서 그려주면은 미인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마는 당연히 이마도 울퉁불퉁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마는 고르고, 이마 피부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마는 이제 아이들이 크죠. 여기가 발달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자라면은 이렇게 이마가 꺼져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여자면 이제 성형외과를 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방을 넣거나 실리콘을 넣는 그런 이마를 보완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우면은 어때요? 조금 더 이렇게 인상이
부드러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마에 튀어나온 정도나 울퉁불퉁한 정도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마가 이제 1대 1대1이었죠.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1대 1대1. 근데 머리가 너무 많이 벗겨져서 여기서부터 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심거나 아니면 컴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헤어라인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람들도 있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나는 사람들도 여기에 문신을 해서 이 헤어라인이 이제 깔끔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마는 이제 결국엔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약간 어린 느낌을 좀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이돌들이나 그런 좀 예뻐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많이 신경 쓰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콧대는 당연히 이제 아까 같은 매스컴의 이유로 대비를 좀 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또 백인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콧대를 좀 많이 높이는 편이죠. 입은 당연히 교정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턱은 여기 부분에 이근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가 많이 이렇게 안 튀어나와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막 심한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면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빛을 받는 지점이 이마, 그 다음에 콧대, 그 다음에 여기 턱,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뭘 넣습니다. 실리콘이든 지방이든. 그래서 여기 딱딱 제일 가까운 놈들이 딱딱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훅 돌아가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방송하시는 연예인들은 여기에 꼭 뭘 맞더라고요. 안 맞는 분도 있죠. 당연히 원래 이뻐서. 하여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만족시켜 주면은 예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턱 있죠? 여기 턱도 실제 여자들은 이렇게 피하 지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각을 딱 만드는 것보다 부드럽게 돌려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서 끝내주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여요. 여기 뾰족한 거는 이 반대편에 돌아가 있는 콧날개가 이렇게 보이겠죠. 콧망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예쁜 사람도 화장 안 하고 막 머리 헝클어뜨리고 막 여기다 뭐 분칠해놓고 이러면 당연히 안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 스타일도 뭐 어떤 사람은 짧은 머리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긴 머리 좋아하고 뭐 당연히 이렇게 차이가 있을 테니까 본인이 예뻐하는 그런 머리로 그리시면 되겠죠. 귀는 좀 큼직한 게 좋아요. 시원시원해 보이고, 너무 크면 또 마찬가지로 무슨 동물 같아서, 그 엘프들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한 거. 요거는 보니까 여기 무슨 돌기가 나는 어떤 유전적인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성인자인 거죠. 우리가 엘프라고 좀 사람이랑 다르게 표현하겠다고 막 여기를 이렇게 뾰족하거나 이렇게 막 길게 빼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동물에 가깝고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뭐 진화에서도 가장 옳은 길을, 가장 유익한 길을 선택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진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을 안 그은 모가지, 목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굵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고도 목을 막 이렇게, 승모근 이렇게 그려놓으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목은 사실은 목이 굵고 가늘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목이 가늘어요. 머리는 큰데 태어날 때부터 머리는 많이 성장해서 태어나는데 나머지 몸들은 많이 성장 안 한 채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가늘면 아이 같은 느낌을 많이 띠고요. 그리고 예쁜 얼굴 그릴 때는 항상 그 동안, 그러니까 아이 같은 얼굴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특히나 예쁘다라는 거는 여성분들을 타겟팅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자한테 예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여자가 예쁘다, 여성분들이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남자들의 심리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약간 아이 같은 성향이 젊은 여자들을 좋아하죠, 남자들이. 그리고 사실은 여기 있는 이런 젖살도 결국에는 아기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성향이기 때문에 젖살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는 그런 게 예뻐 보이죠. 그러면서도 큰 건 다 크고 컸을 때 이제 나타나는 콧대나 뭐 입술이나 이런 거는 다 크고, 그런데도 아이 같은 성향을, 눈동자도 이제 조금 크고, 이제 이런 성향들을 모여서 결국에는 예쁜 사람이 되는 거죠. 머리는 제가 뭐 상관이 없어요. 뭐 단발머리를 하든 뭘 하든 기본 얼굴 구조가 예쁘게만 그려지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헤어, 머리 그 두골 느낌을 잘 내야겠죠. 단발머리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구렛나루도 여자들은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넘길 수도 있고요. 하는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주름 그리고 여기 이제 팔자주름 그리고 막 눈주름 그리고 하면 다시 못생겨져요. 여기도 눈 밑주름도 여기 밑으로 내리고 막 이래 버리면 결국엔 나이가 들어서 변해버리는 그런 노화에 대한 거를 다 잡아주면 결국엔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쁘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옆모습에서도 이제 예쁘게 요 기본 구조 안에서 옆선이 예쁜 사람들이 인기 좋잖아요. 코도 너무 힘주지 않은 것 같고, 눈도 이제 옆모습이기 때문에 눈은 반만 그려지죠. 이렇게 요 남은 부분 그래서 이제 그려지고요. 그리고 요 반짝이는 실제로 이렇게 눈이 안구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 반원의 반이잖아요. 여기 이상을 떠야 눈꺼풀이, 그래야 광원이 때리죠. 왜냐면 빛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비치거든요. 물론 일부러 밑에서 이제 불빛을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의 이 반짝이는 이 반 위에서 대부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짝이가 없는 눈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눈을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뜨고 있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짝이를 꼭 그려주는 게 좋고요. 이건 이제 애교살 정도죠. 그리고 광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광대뼈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피부가 다 덮여 있고 여기 근육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안 보이죠. 이렇게. 요 광대도 없는, 여기서 광대가 더 튀어나오면 이렇게 돼요. 광대가 이렇게 있어도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도 그릴 수 있죠.
이건 옆으로 광대가 튀어나온 거, 이건 앞으로 광대가 튀어나온 거. 그리고 광대가 튀어나오면 억세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와 여기가 교근이라고 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씹어먹는 근육이 붙기 때문에 여기가 발달되고 여기가 발달되면 여기도 근육도 많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네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네모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강해 보이죠. 강한 거는 이제 남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분들은 여기가 이제 네모지거나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톡스를 맞죠. 보톡스는 맞으면은 근육이 이렇게 말라요. 근육이 이렇게 많이 없어지는 그런 거고요. 필러는 피부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좀 빵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보톡스와 필러를 골고루 맞으면서 얼굴을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요즘 성형외과에서 주로 시행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거 있죠? 요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안 하던데 여기가 짧은 사람들이 있고 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짧은 거죠.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목 밑에 이 그림자 있잖아요. 이 그림자가 안 떨어지면 V라인, 소위 말하는 탁 얼굴형, 요게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긴 사람이 좋죠. 근데 이거는 안 바뀌어요. 물론 살찌면 채워져요. 살이 찌면. 원래 여기가 뾰족한 사람들도 이제 살이 찌면 여기가 꾹 채워지고 등 모가지 뒤쪽에서도 살이 찌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건 여기 부분이 이제 거리가 조금 먼 그래서 이렇게 목이 어느 정도 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예뻐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이건 감안하는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이게 시대마다도 다르고 문화권마다도 다르고 그림 그리는 사람마다도 달라요. 그리고 미의 기준이 다르니까. 저는 이제 예쁜 사람을 그리는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경 쓰는 거니까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쓰면 더 좋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혹시라도 한번 이렇게 그거 해보세요. 검색도 해보시고 하면은 이렇게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입술은 당연히 여기가 이제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여기 입술 립 라인이 울퉁불퉁한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감정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걸 뜻해서 그런 사람은 좋지 않다. 또렷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라고 관상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색깔은 당연히 선홍빛을 띠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입술은 이제 피부가 아니고요. 이 속에 있는 그 입안 점막이죠. 그 더 내려가면 목구멍이 있고 하니까 그 점막이 바깥으로까지 집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분이 없으면 막이잖아요. 수분이 없으면 안 되죠. 각막도 수분이 없으면 안 돼서 눈꺼풀이 계속 이제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것처럼 여기도 침이 계속 입술에 수분을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쪽쪽 갈라지고 피나죠. 그리고 여기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피 색깔을 띠는데 입술이 퍼러면 피가 퍼렇다는 거죠. 그러면 적혈구에 어떤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실제로 뭐 수영장에서 오래 물놀이 하다 보면 입술이 파래지는 것도 결국에는 전체 몸에 있는 그 산소 포화도라고 하나 그 부분이 떨어져서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시퍼래 보이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원래 색깔이 퍼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제 여자들이 립스틱을 바르는 게 그 이유죠. 자기 피는 빨개요. 나 건강하니까 나는 이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바로 화장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이나 관상이나 해부학이나 뭐 이런 여러 문화적 차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잘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요소들이고 잘 그릴 수 있는 요소들, 명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하도 많이 그려서 안 그릴 생각이고요. 이게 좀 너무 남자 같죠? 왜 남자 같을까요?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여자같이 바꿔볼게요. 일단은 콧대가 조금 이렇게 버선콧처럼 살짝 들어가게. 그 다음에 턱을 조금 부드럽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부드럽게 올라가게. 그리고 모가지가 굵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을 얘도 줄이고 얘도 좀 줄여서 목을 좀 가늘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빨이에요. 머리빨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서 머리를 좀 실제 현실에 있는 사람들 다 머리 빡빡으로 밀면 예쁜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남자도 머리빨, 여자도 머리빨에 화장빨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리게 되면은 조금 더 예쁜 사람을 그려낼 수가 있다. 입술이 너무 투박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면은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래 애기였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고 턱은 많이 발달 안 된 이런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눈이죠. 눈 부분에서 이렇게 광대뼈랑 같이 이 안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점점 자라죠. 여기 있는 하악골이라고 하는 것도 자라서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죠. 상악하, 여기는 이제 콧대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성장하는 부분들인데, 그 성장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돼서 지속적으로 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커져서 계속 커진 걸로 그려볼게요. 이마는 점점 더 튀어나오고, 코는 그렇다고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입도 상악하악 다 발달돼서 이렇게 커지고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눈이, 코는 이렇게 될 거고, 이 광대는 이제 여기 있죠. 귀가 이쪽에 이렇게 붙게 되고 하면서 약간은 굉장히 강인한 이런 인상을 주게 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인병이라고 해야 되나?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됐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사람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도 키가 큰 편이라서 약간 턱 부분이 길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짙은데, 그렇게 또 이제 얼굴 생김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게
더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얼추 다 해놨으면은 얘도 눈이 좀 너무 이쪽 눈이 너무 작아 보여서 조금 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주 완벽한 거를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눈 같은 경우는요 살짝 이렇게 사십기라고 해야 되나? 사팔 같은 살짝 그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연예인들 분들 중에 아주 예쁜 사람들은 보면 눈이 살짝 이렇게 사팔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예뻐서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다 그래요. 누군지 언급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나가는 유튜브라서 언급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살짝 이제 사십기가 있다거나 눈이 살짝 짝눈이라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매력이 탁 이제 느껴지는 분들이 그죠 되게 이제 잘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컴퓨터 미인처럼 그냥 예쁘고 대칭이고 만 한다고 그러면 약간 좀 이제 인조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요즘에는 성형외과에서 주로 하는 그런 표준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생각하셔서 이제는 저도 지내보니까 그냥 마음이 이쁜 게 제일 예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도 이쁘고 이제 얼굴도 이쁜 이런 캐릭터를 이런 얼굴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